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뒷부분에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뒷부분은 이제 짧게 빨리 해도 되니까 이게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신원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의 그 아젠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공주대 사업에 제가 정확한 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어서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거기에 좀 상치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가장 유사하게 이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역 사회라는 아젠다와 연결되는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실 이 두 사업은 여기 교육부에서 계신 분도 있는데 사업 예산은 그리 크지 않은데 원하는 건 무지하게 많은, 그러니까 용돈 조금 주고 심부름을 잔뜩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 실장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과의 연결되는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상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학교 협동조합 사업이나 그다음에 학부모 센터 사업 외에도 대학 살리기 사업, 그리고 대학 체제 개편이라는 라이프 사업 같이 이제 지역과 고등교육의 연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늘려가고 있고 어떻게 지역 사회를 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 협동조합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협동조합이라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다녔던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다 협동조합이 있었고, 대학 때도 대학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협동조합의 가치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7가지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리고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와 기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이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재 양성, 그리고 미래를 지탱시켜줄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협동조합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조성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 체험 공간으로서의 학교 내 협동조합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파트와 교육자치라는 파트, 그리고 기업가 정신교육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민주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나 사회적 가치, 인간 존중, 정보로 사는 삶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교육자치 파트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학교생활, 그리고 각각의 이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교육은 글자 그대로 경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완성시키는 효과를 이제 보자는 게 목적인 거고요. 네. 끝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에는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확단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유와 실천을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천 교육을 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체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실천 교육은 참여와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움을 실현하고 암과 삶이라는 주제를 연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경제의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와 학교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육은 글자 그대로 이제 소통과 나눔의 개방형 커뮤니티로서 지역 사회의 공유 경제에 대한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협동조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됐고요. 협동조합이 대한경제 모델로서 이제 2012년부터 이게 많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사회적 경제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지원 체계 마련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참 거창하게 많은 지원을 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그 정도 규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실 이번 정부의 지역사회 상생의 부분에서 이 협동조합 부분들이 좀 강조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내용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은 우리 국가 또는 우리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확대되거나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의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이 발표됐고요.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지원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덕구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는 않고 현재 계속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 주된 목적은 실천적 경제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이라는 데 좀 포커싱,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와 이제 연계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교육을 시키자는 게 숨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성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금년도에는 이 법안을 이제 제정을 시키려고 지금 국회와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정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큰 비전이고요. 그리고 혁신 리더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 협동조합이고 민간과 공공, 중앙 및 지역 공동체 간의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현재의 목표이자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자는 게 목표이고요.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고 전문가로 키워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굴러가려면은 시스템화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 또는 그런 것들 확 바뀌기도 하는데 뭐 이걸 시스템화 그리고 제도화 시켜 놓으면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은 제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물론 역량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커지기도 하겠지만 최소 하나의 기준 이상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저희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서 구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협동조합 이런 데 참여해서 사회적 경제를 익힌 학생들이 나중에 진학해서도 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영향이 함양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목표입니다. 단순하게 뭐 매점을 만들어서 돈을 소비를 시키는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것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선순환 구조, 시스템화, 이게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정의하자면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이 주체들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지역 자발적으로, 이건 자발성이 굉장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대상이고요. 무엇을 하냐?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공통으로 소유하고 공통으로 소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선순환 구조, 그리고 자치라는 의미, 그리고 교육자치라는 의미, 지역 상생이라는 의미, 그리고 참여자 중심의 복지라는 개념들을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직접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또는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협동조합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목적을 알고 학생 공공의 필요를 해결하는 활동을 스스로 하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교사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과 함께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학부모들의 주체 역할입니다. 지역 주민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말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협동조합 사업의 이제 주된 내용은 학교 가게 매점 같은 그런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페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업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특성화고 같은 경우 실제로 생산을 해서 판매, 본인들이 3D 프린터나 이런 걸 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교육,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 햇빛 발전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 한전에다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 봉사 활동도 있고, 양봉 등등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 학교협동조합에 갖는 주요 학습 경험 방법은 공익사업, 그리고 교육자치 실현, 그리고 소통과 교류, 그리고 기업 조직의 활동,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수익금을 통해서 지역 사회 복지에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의 물품 구매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협동조합이냐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제 문제점에 파악할 수도 있고, 해결책 도출을 공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중심 인재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와 기업에 대한 그 개념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등의 직접적인 교육 경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학교에 대한 영향을 보자면 이제 사회 문화적 문제점 파악, 분석 능력, 창의적 교육 과정,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으로는 특히나 이제 최근 몇 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침체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경제와 기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개념적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오후 5시 이후에 비올 강수 확률이 20%라는 기사를 보고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뭐 고민하다가 에이 오지 않겠지 뭐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진짜로 5시쯤 돼서 오지 않길래 이제 그때 일정이 있어서 급히 가야 돼서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와서 가는데 갑자기 광화문에 이렇게 폭우처럼 막 쏟아져 갖고 옷이 흠뻑 젖었거든요. 그래서 20% 확률이란 뭔가 하고 그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 강수량 2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강수량 20%는 건 전혀 개념적으로 다른 게 이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몇 대 없는 슈퍼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상황 현상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기상을 예고하게 되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뭐 유럽에 무슨 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듯이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상을 예측하려면은 과거에 똑같은 풍향이든 온도든 기압이든 있으면은 비가 올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 가지 기상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천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 오후 4시인가 5시에 모여갖고 그 확률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들은 딱 두 가지만 예측을 한다면 돼요. 강수량이다 그러면 비가 온다 안 온다만 예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 확률이라는 건 만약에 100가지 모델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20% 모델은 비가 온다고 하고 80% 모델은 비가 오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인 접근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듯이 우리가 말로 사회적 경제, 그다음 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진 본질적인 개념적인 이해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이제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서 양성될 때는 그런 개념들이 체화돼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도움되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합동조합이 약 167개가 있고요. 당연히 인구가 많은 그리고 이제 학교가 많은 서울 경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72개였다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67개가 됐고요. 이 중에는 고등학교가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학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이제 학교 가게, 매점 같은 비슷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산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카페나 양봉, 출판, 생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기타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도 아마 대학 다니실 때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35개, 제 모교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공립대 21개, 사립대 14개 총 35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공립대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2,600여 명, 사립대의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7,1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식당, 매점, 서점 등 대학 내 복지시설, 그리고 대학 생협 간에 서로 공동구매, 공동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당 평균 12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연평균 매출은 약 27억 정도, 평균 27억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협동조합 우수 사례로 뽑혔던 그 협동조합 사례인데요. 삼각산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먹고 가게라는 학교를 운영을 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수업 안을 만들고 학생들과 타 학교 조합원들에게 그 식품 첨가물 교육 그리고 GMO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GMO라고 하는데 그게 풀네임은 뭔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육들을 학생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창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그리고 삼바 학교. 삼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산을 바꾸는 학교라는 뜻으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 사례들은 요 자료를 통해 나중에 공유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연락 주시면 별도로 자세한 사례들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제 독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그래갖고 학생들이 플라스틱 마개들을 모아갖고 팔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 내 어려운 곳에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빛 발전소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태양광 패널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복지와 관련해서 좋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교 가게에 있는 한입 드립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GMO 같은 교육과 좋은 먹거리 제공 이런 것들을 해서 윤리적 소비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장학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캠프 등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생학습과 이제 학교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신원수 선생님이 많이 그 지역과 마을 공동체와 평생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마을과 이걸 실천적으로는 이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새로운 마을 수업으로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참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인 학교 협동조합에 이제 포커싱을 좀 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만나고 서로 부대끼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이제 고정되지 않고 그 지역이나 마을의 특성에 따라 정형화되지 않다는 것이고요. 형태로는 교육복지형이 있고 평생학습 도시형이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역과 주민에까지 이제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요구되고요. 지역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적 구조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 기회가 있으시면은 제가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굉장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역 사회가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일본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는 상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은 창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번역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치해서도 번역본도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거기에 이제 그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학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목표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쓰다 보고서라고 하고 일본 국토 전략인가 해서 일본의 창생 전략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공주대학교 선생님 통해서 그 보고서 제목을 지금 책꽂이에 있는데 꺼내려가기 귀찮아서 제목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 이제 왜 국사봉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사봉 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기 생태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 창의적이에요. 이름도 그냥 가게 운영, 아까 먹고 가게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좀 짓네요. 그리고 생태 먹거리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물품 등을 가게를 통해서 운영하고 공동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선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빵집 동동이라고 해서
학교 협동조합과 공동 운영을 하고 있다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중원을 주말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협동조합 운영의 사례는 아니지만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는 사례로서 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상주중학교는 경남에 있는 학교인데 거의 폐교 직전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지역 상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학교가 지역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다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그 복합문화공간 혁신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협동조합 물론 이 학교에서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마을 공동체 교육이죠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아까 말씀드렸던 햇빛 발전소라는 것을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학교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가도 그 준공식까지 했는데 이제 서류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뭔가 미비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 이 학교의 학부모들 분들하고 그다음 마을 지역 분들이 이 찻집을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여기다 기부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햇빛 발전소 설치 기금을 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햇빛 발전소를 운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 사업하고 또 연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학교의 매점 이제 그냥 가게가 이러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태 먹거리나 학용품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여기 도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그 선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악중 마을 N이라고 해서 먹공방, 마을 카페, 마을 부엌 뭐 다양한 교육 문화 공간을 여기다 운영을 하고요. 이 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 간의 그 상생의 교육 문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립 계획부터 준공까지 인천교육청과 선악중학교, 그 다음에 지자체, 마을 활동가가 전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설계까지 다 참여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름 마을 학교 같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다양한 식사제, 음식 만들고 냅킨 아트, 그다음에 3D 프린터 메이커, 가죽공예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것을 수익금을 공동의 마을의 발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주중학교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폐교 직전까지 갔던 학교가 마을 교육 공동체와 공동 활동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스치듯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빵집 동동으로 운영을 해서 마늘빵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여기서 정식적으로 이제 5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채용 인력도 활성화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즉 그 지역의 일거리 창출까지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LTI라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인 수요일 날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상주중학교의 그 사례고요. 뭐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와 실천 교육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학교 협동조합의 이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사회 경제 교육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연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유 실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협동조합 사업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공유와 실천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실천 교육을 아까도 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것도 설명드렸다시피 학교와 지역 내 이제 육아 교육청을 포함한 행정기관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민주적 운영,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공익적인 기업. 공익과 사회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향점이라고 하면 학생 중심의 교육 실천,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 공동체 복지 증진이라는 것,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라는 시스템화시키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교육 사회적 가치로서는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 그리고 배움과 삶이 연계된 교육을 하자, 그리고 마을과 함께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자, 지역과 함께 확장하자는 것이고,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게 이제 주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이제 지역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 학부모 센터 그리고 이 학부모 지원이라는 가버넌스는 크게 그 행정적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이 가버넌스가 있고, 저희 이제 실제 실행 기구들인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의 국가학생교육진흥원에 있고,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가 각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 학교들의 이제 학부모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2008년, 9년, 2009년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가 됐었는데, 당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초중등 학생, 초중등 교육의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느냐, 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이 사업을 왜 우리가 받아오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된 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문화 교육하고 둘 다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자,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아이를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바뀌어야 이제 어른이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 교육을 학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개념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학부모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다문화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고 출산율이 거의 1도 안 되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가게 되면 선택적으로 결국은 이민 정책을 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민 정책, 지금도 많은 동남아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죠.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을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거부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고 그냥 미래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그런 다문화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결국은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다루게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학부모 온누리 웹진으로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들에 대한 이제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국고 지원 사업도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취약계층 학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 학부모와 학교 협력 문화 조성 부분이 있고,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및 지역 교육 확산이라는 그런 관련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추진 사례를 좀 더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마포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있고요. 이곳은 이제 학부모와 민관 학이 같이 교육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운영협의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지원단과 사업별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아래 청소년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사위원회, 지역사회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이제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는 구성은 구청장, 교육장, 민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협력 사항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구청,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교육 전문가, 실무협의 및 주체별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 모니터링 등 그리고 사업 방향을 논의하거나 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주체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모니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 지역 내 청소년,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지원단은 마포군의 교육혁신팀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사업 실무 전담 관리를 맡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단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별로 이제 수행 기관들이 있으면 그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추진했던 이유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 혁신 도시를 이루자는 목표 아래 마포 혁신 교육지구가 구성이 되었고요. 배움 공동체 인큐베이팅 역할, 그 다음에 창의적 혁신 역량 강화라는 역할, 그 다음에 민간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미래의 혁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적으로는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마을,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배움과 심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 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자치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치 활동에 대한 그 경험도 쌓고 자치 활동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자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는 이제 2021년도부터 그 마포 혁신교육지구 평가계 TF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 지역 내 그 학부모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를 결성하고 그 지역별로 특화된 모임을 해서 약 1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따라서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마을 기부 활동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횡성 학부모 지원센터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주도해서 마을과 학교 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하였고요. 발디딘 과정이라고 해서 내고장이 어떠한 모습이, 과거에 어떠한 일이었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고장 과거 알기라는 것을 과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지역 이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발돋움 과정이라고 해서 내고장 현재 모습은 어떤 것인가, 즉 발디딘 과정은 과거에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리고 발돋움 과정은 현재 우리 고장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발 넓힌 과정이라고 해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행성의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지역사회가 활발해지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정들을 부모들이 직접 마을 학교와 연결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디딤, 발돋움, 그 다음에 발넓이 과정으로 있고요. 행성의 디딤 과정에서는 행성의 역사, 지명률의 정신이나 그다음 인물, 문화재 등의 지역 이해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돋움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행성에서 중요한 10개 장소를 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해설사로 참여하는 마을 탐방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넓힐 과정은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찾아보고 향후 미래의 행성의 모습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 학부모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4개 지역은 금산, 부요, 서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 네 개 지역의 학부모회가 서로 연결해 갖고 지역 학부모회 주도를 통해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습 공동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교육청은 이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그 학부모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 체험, 환경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방과 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을 공동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결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마을 공동체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이제 동네방네 마을 학부모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요. 학부모회와 그 학부모 학습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제별로 대면 연수도 하고 비대면 연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동네방네 생태 환경 체험이라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개 지역 금산 예산 서촌 부여를 중심으로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 나눔 활동이라고 해서 교육 나눔 활동뿐만이 아니고 교육 기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들 중에 고학년 자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르칠 능력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환경 수업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고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